다음 사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앞에 두 통을 해가지고 네. 바로 또 사연으로. 이어서 네.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부터 3년 동안 미용실 스텝을 했었고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책정되어 주어졌어요.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24살부터 27이 되신 거죠? 네. 디자이너 승급 시험을 앞두고 허리를 크게 다쳐서 잘리다시피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네일을 배우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람 앞날 어찌 될지 모르니 돈을 최저시급으로라도 제대로 측정해 주는 곳에서 일하자 싶어졌어요. 친구 아버지네서 오전 4시간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고 오후에는 네일샵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어요. 제가 네일 업계에서는 초보라 하기엔 나이가 있는 편이라 퇴짜 맞기 일쑤였는데 저를 받아주는 샵이 한 군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시술비 7대3으로 주어져서 두 직장을 통해서 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원장님이 1인 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시길래 나름대로 모은 돈이랑 대출 얹어서 아산에 네일샵을 차렸어요. 가족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서 인테리어 재료비 모두 최저로 했는데도 제가 모은 돈 500만 원에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료 30만 원, 생활비 80만 원, 가게 월세 관리비 재료비 70만 원, 평균 지출은 180만 원이고요. 가게 차려서 매출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남짓해요. 그러다 보니 남는 돈이 20만 원에서 70만 원 뿐이고 그걸 모아야 맞는지 대출을 상환을 더해서 대출을 빨리 갚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스마트 스토어 열어서 네일 팁이라도 판매해볼까 유튜브도 도전해볼까 부수입을 만들까 하면서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사업자 등록도 마쳤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울어버렸어요. 아휴 참. 네. 나 때문에 이거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임신 사실을 빨리 못 알아차렸어요. 아이고 참. 네. 내가 읽게요. 네. 몸이 약해서 임신이 어려울 거라는 말을 병원 갈 때마다 많이 들었는데 저도 뭐 축복처럼 맞아서 너무 내심 기쁘고 양가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저처럼 무일푼일 땐 결혼이고 뭐고 하지 않고 더 모으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좋으면서도 너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아이에게도 넉넉하진 않더라도 부족함 없이 대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요. 남자친구는 제 사정을 알아서 혼수도 필요 없고 그냥 작게 시작해라. 필요한 가전제품 투잡 띄워서라도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몸만 와라. 라고 하지만 어떻게 또 그러나 싶어서 좌절해 있었는데 엄마가 다행히 2천만 원을 도와주시겠대요. 남자친구 직장은 풍세에 있고 저는 가게가 아산 배방에 있습니다. 둘 다 천안에서 가족들하고 거주 중이고요. 남자친구 월 급여는 새우 400만 원이고 저희가 가진 돈은 남자친구가 모아둔 4천만 원에 어머니가 주신 2천만 원까지 해서 6천 정도 있어요. 같이 으쌰으쌰 해보고 해도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안도 조정지역이라 어떤 수를 써서도 집을 매매하진 못할 것 같고 전세도 물량이 없고 부동산은 하나도 모르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자친구는 대출을 받아서 작은 빌라에서 전세 잡고 시작하자. 주변에서 빌라 전세 위험하대서 혼란스러운데 어디를 목표로 잡고 기회로 노려가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나이님 말씀처럼 제 시간당 가치를 높이고 싶어서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려는데 어렵네요. 다른 걸 팔아볼까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내가 잘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힘내서 뭐든 해보고 싶은데 임신 초기라 그런지 몸이 자꾸 처집니다. 그래도 너와 나를 위해 저도 그렇게 저도 위하고 저희 가족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요. 부족하게 살진 않았는데 제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며 저를 스스로 더 구렁텅이에 넣는 것 같아서 마음의 병을 얻기 전에 빠져나오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시느라 일을 못 하셨어요. 그래도 두 분은 돈을 착실히 모으시고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제가 병원비를 보내드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는 직장이 없으신데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가 아픈 걸 알고부터 엄마를 제외한 모두에게 병을 숨기셨거든요. 최대한 숨길 수 있는 날까지 숨겨가며 직장을 악착같이 다니고 틈날 때마다 일용직 나가셔서 자신이 벌어놓은 모든 돈을 어머니에게 다 주고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홀로 쓰실 돈을 충분히 마련하고 가셨습니다. 참 못나게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됐네요. 네. 만일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아버지 병명과 증상에 대해선 비밀로 부탁드릴게요. 아버지 자존심을 지켜드리고자 친척들에게도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처방받은 약으로도 임상 실험약으로도 호전하는 건 없는 병이었어요. 남은 5년 안에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지 하며 악착같이 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가게 운영하셔서 바쁘고 네, 엄마도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무릎이랑 어깨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아이를 봐주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연이. 네. 네. 괜찮아요. 예, 이분 일단 남자친구도 또 소득도 괜찮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의지가 있으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고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고, 좀 정리를 하면, 이분 자기 자본이 한 6천만 원 정도 네. 되고 월 소득이 지금 예비 신랑분이 월 400인데 신랑이 400입니다. 네, 근데 네. 본인이 120인데 네. 아마 안 되겠죠. 본인 소득이. 네, 지금은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400으로 줄어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월 지출은 두 분이 한 150만 원 정도로 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하시면. 그래서 저축을 한 25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다고 치면 그 대출 상환을 한 120만 원. 근데 네. 저는 그냥 대출로 100만 원 정도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그냥 지금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저는 고정금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아예. 네, 아예 그 리스크를 보험료라고, 그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좀 비싼데 네네. 그걸 보험료라 생각하고 그냥 고정금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대출이 사실 뭐 산술적으로는 한 2억 9천까지 나와요. 네. 근데 조금 이제 그게 좀 부담되실 수도 있어서 아산 안에 있는 네. 그 신축 20평대 아파트를 보시면 어떨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아산 안에 이거 동네 얘기하기가 여기 너무 조그매갖고. 네, 근데 그러니까 신축이랑 준신축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콧물 좀 닦으세요. 네. 네. 콧물을 좀 닦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들렸나 봐요. 네. 콧물이 나냐? 나이 먹으니까 콧물이 나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 3억 이하의 아파트를 봐야 돼요. 일단. 왜냐면 지금 자기 자본 6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득이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가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 네. 애가 바로 나오면은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더 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만약에 물가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월 제가 딱 100만 원 정도로 원리금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주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대출이 2억에서 3억 사이여야 되고 네, 네. 그래서 3억이 안 되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3억이 3억 안 되는 이하로. 집. 네, 안 되는 집. 네. 그리고 3억이 안 되는 집은 아산에 신축, 준신축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되게 너무 빤해서.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시고 네.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 중에 네. 2억 중반 정도 하는 아파트를 보시면 어떨까. 물론 최근에 아산이랑 그 천안 쪽이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아파트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하셔도 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좀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네. 네, 지도 한번 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모르실 수 네,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천안 아산이 있어요. 네. 천안 아산이 있고 네. 이제 천안 아산은 사실 천안시와 아산시는 다른 도시인데 이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연담하라고 해서 도시가 사실상 한 도시처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탕정지구라고 여기 천안 아산역 옆에 이쪽에 네. 지금 이제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6억 7억까지 올랐어요. 네. 3억 하던 애가. 네, 여기가 많이 올랐고요. 네. 실제로 이제 배방이 있고 네.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면 이제 아산이 있는데 네. 아산 안에 아산이 딱 요렇거든요. 네. 네,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여기 있고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뒤쪽으로 아파트가 있고 안쪽이 구도심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확장된 게 느껴지시죠? 네. 계속 확장해 나가는 네. 형태네요. 그럼 이 아파트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3억이 안 되고 내가 대출을 2억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아파트 20평대. 20평대를 네. 보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두 분이 같이 감당을 해나가실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아파트로 사세요.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네. 그러니까 왜 빌라만 생각해요. 아파트 살 수 있는데. 맞아. 예. 그러니까 빌라에서 안 살고 아파트 내 집 마련해서 그 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둘이.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쪽에 매수를 하셔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머니가 네. 여기가 아산인데 지도 볼게요. 여기가 아산이고 뭐 이쪽에서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요로 이렇게 아산의 신방동이라고 네. 예, 요쪽이 이제 신방동이거든요. 천안 보면 천안도 이렇게 이 지하철역 따라서 구도심이에요. 네, 왜냐면 네, 옛날에 지하철 철도가 옛날 사람들이 살던 데 지었으니까.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이쪽에 이제 불당, 이쪽 신불당이나 여기 성성지구나 이 아래쪽에 이제 청수청당이나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데 이 통정지구라고 통정이 이쪽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는 그냥 아산을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가 몰려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하. 여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3개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밖에. 근데 이런 데는 그리고 연식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몰려 있는 곳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네. 그쪽을 추천을 드렸고, 다만 이쪽에 어머니 친정 엄마가 이쪽에 추천을 하신 거는 본인이 이제 여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네. 지리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다리 건너면서 임장 다닐 때 여기 건너가면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네. 이거 힘들어요, 왔다 갔다. 특히 그러니까 어머니, 내 친정 어머니 옆에 있으려면 진짜 딱 붙어야 돼요. 딱 붙어야 돼. 네. 딱 붙지 않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 여기 있으나 아산에 있으나 큰 차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그 아산에 있는 집을 매수를 하시고 전세에 있는 걸 매수를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단지 안에 네. 월세 거주를 하십시오. 왜냐면 왜냐면 거기를 전세로 사놓고. 여기 월세가 1,050이래요. 싸요. 네네. 거주비용이 싸. 거주비용이 싸니까 내 집 마련 아산에 해놓고 네. 아이가 당장 나와서 아이가 첫돌 될 때까지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 걸려. 여기 허리도 아프다며. 맞아. 그러니까 엄마 물론 엄마도 편찮으시죠. 근데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진짜 애 키워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엄마 우리 애 이거 분유 좀 타줄 수 있어? 이거랑
나 혼자서 막 얘 깐난쟁이 막 맞아. 울고 막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 또. 그런데 거기서 또 하고 하는 게 힘드니까 엄마한테 봐달라고는 못해도 일단 엄마 옆에 딱 붙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인 건 이 커플이 천안 아산에 살고 있다는 거. 네. 왜냐면 여기 거주비가 싸니까 지금. 그래서 아산 쪽에 가격이 비교적 덜 오르고 절대적인 가격도 3억이 안 되는 신축 혹은 준신축을 전세에 끼고 사세요. 전세 들어있는 걸.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좀 자라면 글로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깐난쟁이 지금 당장 출산하고 처음에 몸 풀고 첫돌 될 때까지는 엄마 옆에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거주하고 계신 이 신방동에 네. 신방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월세로 살아라. 그리고 엄마한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쪽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을 사놓고 네. 여기에 월세로 사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훨씬 네. 좋아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예요. 여기가 싸니까. 그리고 거주비가. 새 끼고 사놓으면 음. 이자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자 비용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50만 원 월세면은 진짜 괜찮으니까. 네. 네, 맞아요. 남편분이 이제 남편 될 분이 400씩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저라면은 그냥 같이 엄마하고 옆에 같이 있을 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후에 이분이 천안 네. 쪽에 계속 거주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천안에 거주하시면서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거주를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도권 얘기할 때는 장기적 우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인구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인구가 그쵸 맞아요.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는 주택의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네. 그게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적 디플레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당장은 절대 아닐 거예요. 당장 그럴 일이 있기는 힘들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전히 주택의 수요인 세대수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은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직도. 근데 지방은 달라요. 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소멸하죠. 네. 물론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가 크게 감소할 만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이곳에서 하시는 거는 유효하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방 거주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의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보세요. 그 중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거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저점일 때 9천만 원이었다가 네. 1억 6천까지 올랐다가 이게 빠질 때 1억까지 빠져요. 막. 근데 이 텀이 이 올랐다 내리는 이 텀이 10년이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 자산이 제자리요. 제자리야. 근데 내가 실거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모르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수도권 이런 데는 장기적 우상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큰 인플레와 작은 디플레, 큰 인플레, 네. 작은 디플레, 네. 큰 상승, 작은 하락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가는데 지방 거주자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건 더 심해질 거다. 그 사례가 좀 전에 우리 대구의 그 아버님 사례인 거예요. 네. 그런 아파트들은 전저점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는 왜? 인구가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인구가 주니까 집값 떨어진다. 이런 거는 진짜 초등학생 같은 생각이에요.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러겠죠.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지역별로 나눠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나는 여기 천안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네. 나는 대구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천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작은 도시에 계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쪼그라드는 게 우려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 실거주 방법은 네. 새 아파트에만 사시는 거예요. 계속. 왜냐? 분양가 계속 오르니까. 내가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천안의 예전 신축 가격이 네. 지금 여기 천안 불당동 신축이 8억이 넘어요. 제일 대장이. 네. 그럼 만약에 이게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그럼 10년 뒤에 천안에 또 새 아파트 분양하잖아요. 네. 그럼 걔는 얘보다 더 비싼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그러는 동안 나머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음.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로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지금 우리 이 세대한테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아파트 공부 꼭 하고 청약 공부 꼭 해서 네. 계속 청약에 관심을 갖고 새 아파트 우리 동네 어디 들어오는데 이런 걸 알고 거기에 청약 넣고 네. 이거를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바란다. 천안 아산에서 계속 거주하실 거면. 네. 그러면서 흔히 얘기하는 새 아파트에 널뛰기를 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여튼 네 분을 상담을 했는데 네 개 다 너무 진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듣기에 재밌었고 이 마지막 분은 진짜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걸 거절했대잖아요. 결혼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난 그거 무슨 너무 착하지. 나는 무슨 멜로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진짜. 나 돈 없으니까 나 결혼하지 말자고. 그랬대잖아. 프로포즈 받고. 이런 게 웹드라마 만들려고.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얘기가 드라마지 뭐. 진짜. 이분은 아니 그리고 글에 뭔가 좌절이 없어. 네. 감사해. 그리고 자기가 막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막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도 사실 뭐 집은 이렇고 뭐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일팁을 스마트 스토어로 팔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네네. 예. 근데 일단 뭐 방향은 맞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영역에서 계속 인풋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한두 번 하고 말아요. 네. 예.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잘 될 때까지. 네. 그 또 진짜 너무 좋은 우리 교보제 신사임당님. 네. 예. 그리고 저도 투자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는 당연히 어설픈 거 사요. 어떻게 처음부터 투자를 잘하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이게 있어야 돼. 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로 한 달에 뭐 200, 300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른 게 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거. 계속 개선하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다행히 이거는 뭐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 실패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 하려면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일단은 아이를 잘 출산하고 네. 아이를 잘 그런 상황이 세팅이 될 때까지 내가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세팅이 될 때까지를 그런 환경을 잘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제가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몸 추스려지면 네. 엄마한테 부탁을 하셔서 딱 2시간만. 그래서 2시간 동안 장사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아파트 청약 공부를 하시든 네.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돈이 없는 건 시간으로 메꿀 수 있어요. 예. 돈이 있으면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어요. 그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 많으면 좋은 거 사서 더 많이 더 짧은 시간 안에 수익 낼 수 있고 사업도 더 키울 수 있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기다려야 돼요. 예. 내가 지금 30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나도 뭐 부자 돼야지,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 잡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되네요 이러지 마시고 진짜 될 때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